보도입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납치당한 여중생이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인출책이었다는 9월 3일 MBN 저녁 뉴스의 단독 보도. 그보다 앞선 낮 시간에 이미 여러 언론사에서 기사화된 내용입니다. 9월 16일의 중앙일보 단독 보도. 제목을 바꾸고 그 사이 경찰의 수사 진행 내용을 더했지만 MBN과 같은 사건을 10여일 뒤에 기사화하면서 다시 단독을 달았습니다. 각각 한 달 동안 100건이 넘는 단독 보도를 내보내 상위권을 기록한 동아일보와 SBS, JTBC를 살펴봤습니다. 밤사이 벌어진 교통사고에 단독 표기를 한 SBS의 9월 19일 보도. 육군 대령이 음주운전 측정 거부로 입건됐다는 동아일보 9월 13일 단독 보도 등 단순 보도도 많았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단독 보도 상위권에 오른 JTBC는 2018년 2월에 앞으로 단독 보도 표기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단독 오남용으로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이유였습니다. 당시에는 30대 여성의 혼자 놀기 경험담 같은 생활기사까지 무분별하게 단독을 붙여서 나만 단독. BTS 앨범 표지에 촬영지를 가봤다는 내용의 단독 보도는 가봤더니 단독이라는 자성이 언론계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상의 단독 표기 경쟁은 더 심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르포 기사에는 단독 르포, 기획 기사에 단독 기획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요, 뭐 어느 언론사에서 단독이 딱 떴다 하면 그 회사 열심히 일하네, 취재 잘하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요새는 단독 보도가 워낙 많아서 딱히 그런 느낌도 안 들어요. 그러게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단독 보도 숫자하고 언론의 품질이 같이 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세계적인 언론사라고 하는 뉴욕타임스도 한 달에 100건의 단독 기사를 낼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있는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물론 이제 과거에 특종을 많이 만들어냈다면은 그거는 그 언론사의 취재 역량을 보여주는 일종의 지표라고 할 수 있겠는데 현재는 워낙 단독 표기가 무분별하게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단독 보도 양이 보도의 품질을 보여주는 지표라고는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이죠. 네. 단독이라는 표기는 어떤 기사에 붙여야 될까요? 사실 단독에 대해서 모두가 공유하는 엄밀한 정의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언론에서는 다른 언론사가 갖지 못하는 독점적인 정보, 즉 독창성을 갖춰야 되고요. 네. 그리고 다양한 시각과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심층성, 그리고 정확성을 갖춰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중요한 보도를 했을 때 우리가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붙이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즘 우리 언론의 이 단독 보도를 보면은 사실 단독다운 단독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요. 그냥 가십 수준의 질 낮은 단독 보도가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것,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문제가 되는 게 결국 이렇게 의미 없는 단독 기사를 이제 수용자들이 자주 접하다 보면은 언론에 대한 피로도가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우리 언론에 대한 전체적인 신뢰도가 하락할 수밖에 없죠. 우리 언론에서 사실 좋은 보도도 꽤 있거든요. 근데 이런 보도를 찾아보기보다는 오히려 단독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선정적인 기사 그리고 의미 없는 기사를 많이 보게 되니까 오히려 좋은 기사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도제식 한국 기자 교육 중에 중요한 게 있거든요. 검찰에 출석하는 피의자나 참고인이 식사로 짜장면을 먹었느냐, 설렁탕을 먹었느냐 이런 것까지 취재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렇게 취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단독 보도로 달 경우에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일이 일어나거든요. 네,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세월호 사건 당시 유병원 관련 수사에서 그 아들 유대균 씨가 그 은둔하고 있는 곳을 찾았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이런 종편 뉴스가 나왔어요. 그 유대균 씨가 소심한 목소리로 뼈 없는 치킨을 시켰다 이런 제목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가지 단독이 있어요. 소심한 목소리라는 단독이 있고요. 치킨 중에 뼈 없는 걸 시켰다. 뭐 이거 진짜 혼자 안 정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거는 뭐 사건과 주요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걸 일단 단독을 달고 나면요, 나홀로 단독이라는 그 비웃음까지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요새 뭐 단독 표기가 워낙 남용이 되고 남발이 돼서 그 의미가 퇴색한 게 문제지 사실 단독 보도 한다는 것 자체는 기자로서 얼마나 영예로운 일이에요. 네, 기자라면 뭐 저도 포함해서요, 누구나 세상을 뒤바꾸는 특종이나 단독을 하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이번에 취재에 응한 기자들도 똑같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기사라면 충분히 단독을 달 만하다, 입을 모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러한 단독 보도를 추구하는 거는
기자의 직업적 소명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좀 옛날 일이기도 합니다만 영화 1987에도 나오지만요. 그 검찰청에서 검사에 지나가는 그 이야기 한마디 듣고 박종철 열사 기사를 쓴 일보 기사를 쓴 중앙일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찰의 눈을 피해 병원 화장실에서 의사를 기다렸다가 인터뷰해서 물고문 의혹을 제기한 동아일보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두 기사가 큰 변화를 이끌어냈지요. 그렇죠. 또 지난해 2020년에 한국 기자상을 대상을 수상한 N번방 단독 보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세상을 바꾸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단독 보도는 우리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단독 보도가 갖고 있는 가치는 분명하죠. 사회적으로 몰랐던 사실을 이제 알게 해주고, 그리고 후속 보도를 유발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다른 언론사를 이제 유도해서 사회적인 파급력을 키우고, 그리고 바람직한 가치를 우리 사회에 만들어내는 것. 이거 단독 보도가 갖고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좋은 단독 보도를 위한 이런 경쟁, 그러니까 좋은 단독 보도를 만들어내기 위한 언론사들의 치열한 경쟁, 이거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거든요. 좋은 보도를 하기 위한 선순환의 경쟁의 요인으로 단독 보도가 작용하길 기대합니다.